시작합시다. 여신님은 아드님하고 얘기 좀 해보셨어요? 먼저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어제 그냥 그날 신술 쓰고 그 전보다 신술 쓰는 게 좀 텀이 짧아진 것 같아요. 제가 뭘 썼다고요? 신술 쓰는 거에서 조금 안심도 되고 그 목요일인가 그날 한번 잠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시킬 거냐고. 그래서 확실히 너 뭐를 고치려고 안 시킨다고 제 생각을 얘기하니까. 그리고 제가 물어봤죠. 네가 그거 왜 하려고 하냐 하니까 기존에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무릎 안 좋은 거 알았어요. 그때 배 안에 그건 좀 몰랐거든요. 그 이제 소리 나고 이제 아파 통증 느끼고 해서 그래서 그때 그만뒀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하고 싶다고 그냥. 뭘 하는데요? 복싱. 아 진짜요? 복싱 하는데 그 정도까지만 끝내고 더 얘기는 안 해봤습니다. 일단 제 마음은 이제 네가 계속 이제 뭔가 해서 중간에 계속 포기하고 이러기 때문에 무릎 고치고 싶어서 안 시킨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서 제가 다시 네가 왜 하고 싶은지 이제 여기서 또 그 배아진대를 지금 물어보니까 그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아직 저도 이제 나중에는 시키긴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때 좀 단단히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심술 쓰는 부분이 조금 기존보다 텀이 좀 짧아진 것 같아요. 심술 쓰는 게 텀이 짧아졌다는 게 심술을 부리는 시간이 짧아졌다는 거죠? 네. 그게 오래 갔는데 다음날 안 되겠구나 포기해서 이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안심이 됐어요. 좀 심술 쓰면서 계속 눈치가 계속 이렇게. 아들 눈치가 보인다고? 예, 보여요. 진짜 막. 근데 원래 좀 아이가 끈기가 없는 아이 같은데요? 끈기고 진짜. 그건 안 길러지는데. 뭐 고쳐지지. 그건 못 고쳐요. 제가 그 부모가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 그래요? 모든 면에서 다 끈기가 없는 거. 근데 꼭 끈기가 있어야 돼요? 타고나는 것 같은. 저도 별로 끈기는 없거든요. 일단은 머리는 제가 이제 이해하는 부분이 좀 빨라서 그게 중요한가. 저는 끈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도 머리는 뭐 좋은 편인데 뭐 이렇게 하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직장도 못 다니는 거고 일도 이제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매번 바뀌는 주제랑 바뀌는 사람들의 일을 하니까 그냥 먹고 사는데 약간 좀 만족감이 있는 거거든요. 텀이 있진 않아요? 일을 바꿀 때마다. 텀이라는 거 좀 쉬는 타임이 있잖아요. 하나로 무슨 그럼 그때 펑크 나는 때뭐 문제가 되면 어떡해요? 또 이제 그래서 좀 문제가 있긴 한데 그런 건 걱정되는데. 그렇긴 하죠. 근데 그래도 좀 만족하면서 살아요. 그걸 계속 그러니까 끈기가 없는데 그걸 막 안 되는 걸 계속 하려고 하면 너무 불행하더라고요. 조금 아쉬운데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케이님은 좀 잘 산다고 이제 뭐 구체적으로 들어보는 처음인데 계속 진로를 바꾼다는 거에서 근데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똑같은 성향인데도 잘 살고 있으면 괜찮은가? 조금 안심이 되긴 해요. 좀 그 부분이 계속 불안했거든요. 네. 너는 날이 아니면 그동안에는 생활을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의 문제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직접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몸으로 느껴서 그럼 내가 이럴 때 조금 더 해야겠지 그거를 배우면서 조금씩 보완하는 거지 기본적인 끈기 없는 성향은 옆에서 그 저희 엄마도 끈기 있는 편인데 저희 엄마가 저를 그렇게 단도리를 시키고 교육을 했음에도 그거는 부모가 한다고 그러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임매위원장님 집에 어머님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겨정하려고 엄청 했죠. 엄청 했지. 근데 제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저 우울증 엄청 심하고 회사나 이런 거 다니면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고 있어요. 지루해서요? 이게 지루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못 참겠어요. 그거 왜 못 참아요? 두 가지로. 그러니까 좀 상담에서 들은 말을 하자면 자극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지루해 심심 이런 게 아니라 막 삶이 너무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 왜 사나 싶고 좀 되게 그게 심해요. 제가 궁금한 건 바뀌면 좀 새로운 데 갔으면 또 긴장되고 또 그러진 않아요? 자주 바뀔 때마다 그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회사를 한 3개월 다녔다 했어요. 여신님이 할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어? 아니 탈북을 해서 지금 남아일까지 오신 분이 아니 그거 좀 다르잖아.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끈기 얘기를 그거는 다르지. 죽게 생겼는데 끈기가 어딨어. 그러면 제가 거기서 견디지 못한 거에 대해서 끈기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신님도 뭔가 이렇게 불편한 게 있으면 가만히는 못 있는 성격이신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불편하게 있는 거?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여기서 뭔가 불편한 게 있고 하면은 거기를 잘 못 견디고 탈출하셔야 되는 성격이잖아. 그거하고 끈기하고 어떻게 같아요? 다르잖아요. 끊기는 사람은 탈출할 생각을 안 하죠. 거기서 어떻게 적응을 해볼까 이 고민을 하지. 여기 끈기 있는 사람, 여기 탈출 안 하는 사람 저기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하는데요. 이런 사람은 아마 이북에 있어도 탈북을 안 할 거야. 어려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인민위원장이 되셨나? 웬만해서는 탈북 안 할 거야, 쟤는. 저한테는 그렇게 확 쏠리니까. 그 타고난 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신님 피가 있겠죠? 아니요, 저는 끈기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신님? 네, 근데 아빠가 상대적으로 끈기 없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아빠를 닮았죠. 왜 직장을 많이 옮겨요? 아니,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기다려주고 이런 거를 좀 잘, 막, 좀 급하게 이렇게 하니까. 성격이 급하다고? 예, 그래서 아빠 성향을 닮아서 제가 저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안심은 돼요, 지금. 그래도 살아는 가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 여신님도 살잖아. 남편분도 살고. 아니, 저는 끈기 있다니까요? 제가 말하는 끈기하고 좀 달라요. 아니 여신님도 성격이 급해. 맞아. 뭘 보고 그래요? 집단에서 이렇게 너무 잘 피드백 빨리 듣고 싶어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빨리 들어야 되고 답을 빨리빨리 얻고 싶어 하시잖아요. 빨리빨리 변하고 싶어 하시고. 그게 그렇게 연결돼요? 그럼요.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잘못 알고 있네.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뭐 그럼 아니, 엄마 아빠 피를 다 닮은 거네. 뭐 강요하지 말아야 되냐.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저를 안 닮고 아빠를 닮았다고 생각해서. 참 부부의 역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은 둘이 서로 보면 되게 다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보면 둘이 되게 비슷해. 또 이제 케이님이 그런 케이스라가 더 좋아요. 더 안심돼. 케이님이 너무 잘 살고. K님이 제일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이 중에. 예. 아니 뭘 보고? 왜 그렇죠? 예? 일단 대학을 이제 좋은 대학을 나왔고, 그다음 지금 하는 일도 좀 다음보다 좀 써가지고 어려운 진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돈은 되게 못 벌어요. 저 돈 되게 없어요. 그 전에 대기업도 다녔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거 그런데 그거는 제가 참았던 거죠. 나오고 싶은데 참아. 네. 그냥 참아야겠는데. 그래서 지금은 후회는 안 해요? 후회가 될 때도 있죠. 그때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근데 그냥 그래서 시도도 많이 한 거고, 내가 이 회사가 힘들어서 그런 거보다 집 좀 더 바꿔보고 막 일하는 방식도 바꿔보고 그랬는데 그냥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건 아까 내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데 가면 긴장은 안 돼요? 사람도 지내고 해야 되고. 물론 긴장하는데 그게 좀 재밌어요.
네. 그 담님은 그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새로운 데 가는 게 되게 고생으로 느끼는 경우가 힘들지. 많은데 저는 힘들긴 한데 좀 재밌어요. 그게 필요해요. 새로운 걸 계속 접하는 게. 야, 근데 돈은 진짜 많이 못 벌어요. 어쨌든 좋아요. 괜히만 볼수 없어. 돈을 많이 못 버는데 좋다고요? 괜찮아요? 아니 좋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걱정했던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 아니구나 하는 이런 안개감에서 아니 근데 그럼 여신님은 뭘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드님이 끈기가 없어.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제처럼 펑크 나잖아요. 다른 진로를 바꿀 때는 어쨌든 텀이 있을 거고 그럼 남자라는 게 가정을 이제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그리고 책임감 있는 와이프를 얻으면 되잖아. 맞아. 오늘 이 여자들이 지금 다 남자를 보고 남자의 이제 경제력을 보고 가잖아요. 아, 근데 이게 난 이렇게 고민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은 게 알아서 다 해요. 누가 알아서? 아들내미가. 그 책임감 있게 빨리 다음 일을 찾으면 되지. 그래. 아니 그럼 책임감 없이 여러 여자를 만나면 되지. 네? 책임감 없이 여러 여자를 만나면 되지. 그럼 결혼도 여러 번 한다 이거. 뭐 그럴 수도 있고. 얼마나 불안해요. 그게 뭐가 불안해요? 잘 살아 다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 여러 여자 만나고 직장도 여러 번 옮기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 안전하게. 왜요? 그렇게 못 살아요. 여신님이 생각한 대로 자식은 절대 못 살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건. 그러니까 되게 저는 딱 들으면서 느끼는 건 되게 자식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절대 100% 통제가 안 돼요. 어차피 얘는 지 갈 길 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얘 인생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건 얘가 헤쳐나가야 되는 거고 부모로서는 그냥 잘 헤쳐나갈 수 있게 좀 약간 힘을 키워준다? 그 정도만 저는 서포트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좀 오버라고 생각해요. 불안한 마음은 알겠어요. 저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아니 그러면 저도 이제 그런 마인드를 여기서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마음을 접겠다 이런 거였는데 뭔가 계속 이제 뭐 학원 보내달라 뭔가 이제 그래서 저는 쿵기고 되게 멋지다 본인이 하겠다 해서 보내면 얼마 그 가는 과정에도 잘 안 가고 선생님한테 저는 계속 전화를 받고 그럼 아이한테 전화를 하고 하면 사담까지 엄마 전화를 해놓고 이제 그래서 안 지원하겠다 이거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랬는데 이게 자기도 이제 흥미가 있어서 하다가 걔도 모르니까 이제 해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몇 번 해보고 이거 아니 그렇게 했으면 걔는 그게 아닌 거겠죠. 그럼 또 다른 거 해보는 거고. 그럼 계속 지원은 해주라 이거예요? 그 받아들여. 되는 만큼 그거는 이제 가정 형편. 아니 능력이 되면 일단 뭐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저라면 좀 얘기는 해볼 것 같아요. 저는 너 이걸 왜 하려고 그 정도? 근데 이거 몇 번 시켜봤는데 너 지원 아예 안 해. 그거는 조금 내가 이제 다른 걸 어떤 걸 할지도 모르고 하니까 저라면 약간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여신님은 그거 아니에요? 그 자식이 하고 싶어서 시키는 건 괜찮은데 얘가 제대로 안 해서 남들한테 연락이 오고 이러는 게 그게 싫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죽을 만큼 싫어요. 그러면 애한테 얘기해요. 너가 하기 싫으면 너가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안 하게 해줄게. 그렇게. 그러면 남들한테 연락이 안 올 거 아니에요. 너가 학원을 다니다가 관두고 싶으면 얘기를 해. 그럼 얘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엄마랑도 얘기를 하고 여신님은 남들한테 연락을 안 받고 그렇지 안 나가는 게 아니라 펑크내는 게 아니라 나 다음부터 안 다니고 싶어. 애가 그러면 거짓말도 굳이 안 할 거고 하는 게 잔머리도 안 굴릴 거 아니에요. 엄마 눈치를 안 볼 거 아니야. 그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면. 근데 보호자인데 그런 연락을 계속 안 받을 수가 있나? 계속 받을 상황이 올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애가 학원 안 가니까 연락이 온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학원뿐만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근데 그래서 그렇게 연락 오는 게 싫은 거잖아요. 싫어요 저는. 그럼 뭐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아니 근데 그거는 좀 다른 문제 같은데 지금 이거 학원 문제를 생각하면 아 그래 학원 때문에 그러니까 학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 자식 관련해서 연락 오는 게 싫은 그러니까 거죠. 사교육은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사교육이? 학교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사교육에 대해서도 그래요. 그건 왜 싫은 거예요? 사교육은? 네?
그게 왜 사교육은 연락 오는 게 싫으시냐고요?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죄책감이 들어요 일단. 그냥 내가 애를 잘못 키웠나 이런 거요? 아니 내가 돈을 추가적으로 줬는데 얘가 이거를 불성실하게 쓰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죠. 내 돈이 개똥이 묻었냐? 무슨 그러니까 아더라고. 약간 가성비가 안 나오니까 지금 열이 받는 거죠. 네, 그것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게 있어요. 돈을 이만큼 투자했는데 네. 30만 원 됐으면 얘가 최소 또 돼야 되는데 이제 맞아.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시 안 근데 오는 거.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그렇게 어머니 돈을 탕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안 돼.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 잘 안 되는 마음을 좀 다시 설명을 해줘. 근데 자식은 모르겠어. 나 자식이 막 그런 이해타산까지 생각하면서 걔가 뭐 학원을 막 다니고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왜 꾸준하게 못 다니냐고. 끈기도 없고 집중력도 없고 뭐 모르겠네. 왜 나 그때 그랬을까? 그러면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아까 남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제 엄마가 동의를 하면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단과 학원을 엄마가 저한테 중학교 때 보냈었는데 그때 한 달에 20-30만 원인가 냈었는데 평균이 오르긴 올랐는데 엄마는 기대치만큼 오르진 않았는데 엄마는 이 정도 점수 오를 것과 자기가 이렇게 들이는 돈과 해서 뭔가 타산이 안 맞는다 해서 엄마 한 반년 다니고 저는 이제 그만두게 했거든요. 저는 조금 더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약간 네. 저는 점수가 지금 원하진 않았어요. 저는. 아니 뭐 세백님 엉뚱한 얘기라고 했어. 나 무슨 얘기 해야 되지? 본인은 지금 더 다니고 싶었던 얘기를 하잖아. 지금 여기는 본인 듣는데 아들이 자꾸만 안 나간다. 왜 보내? 다니시면 같은 편 됐어.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야. 아들이 끈기가 없다. 아니 하고 싶은 걸 억지로 하는데 끈기가 생기는 것도 이상하다. 아니 지가 하고 싶다고 했다고 안 나간다니까. 간다해서 보냈다니까. 그래서 그냥 그냥 털을 안 달고 그냥 바로 가 했죠. 그럼 하고 싶었다가 하기 싫어진 거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아니 여신님이 그거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얘가 하기 싫어서 안 가는 건지 아니면 얘가 진짜 이런 충동적이나 이런 걸 조절을 못해서 놀고 싶은 거랑 학원 가는 시간이랑 이런 거를 본인이 충동적으로 조절을 못하는 건지 여신님이 그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만일에 학원 했는데 이거를 꾸준히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충동이 강해 이런 건 안 고쳐져요 기본적으로. 그럼 그때는 떼요? 그냥 안 보내. 아니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조금씩 배우다가 뭐 배우고 이렇게 익히면 익히는 거고 충동적으로 살다 가는 거지 뭐. 여신님이 이렇게 탈북했듯이 충동적으로 오늘 한번 미국 떠나볼까 하고 씨발 미국 갔다가 씨발 거기서 좀 총 한번 맞고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학원을 이제 등록을 해두면 한 10번에 3번 정도 가겠죠. 그런 느낌이죠. 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매달은 그냥 그저 호흡이 날아가는 거. 아니죠. 3번치가 있잖아요. 아니 세 번치 말고 나머지는 날아가. 근데 여신님 너무 단기적으로 이거를 성과를 보려고 하는데 애한테 장기적으로 이걸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얘가 이게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어. 인생을 살면서 남들보다 다양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아요? 단기적으로 얘가 아니 그거에 대한 답은 루다심님이 그때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이 그렇게 아까우시면 일정한 돈을 주세요. 학원 다닐 수 있는 돈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얘한테 드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애가 자기 개발을 위해 필요한 돈이다 생각을 하고 용돈에 그거를 포함시켜서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안 다닌다고 다 포기하더라니까. 그 돈 다 자기 잡아 쓴다고. 그러면 이제 학원 안 다니면 다시 돌려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결론이 난 거잖아요. 그럼 다닌다 그러면은 그 정도의 돈은 내가 주겠다 하고 주면 되고 안 다닌다 그러면 내놔라 하고 안 주면 되지. 뭐가 고민이죠? 일단은 두 분 얘기를 좀 듣고 한번 해보긴 할게요. 이제 충동적인지 이제 좀 진짜 학원 가기 싫은 건지 하고 그다음 아까 이제 선생님이 연락이 싫은 건 그건지 그러니까 아이가 학원 다니기 싫은 건지 두 가지 한번 해볼게. 그러면 보내는 걸로 하고 일단 그 불안함은 좀 내려갔어요. 제가 그 아이를 봤을 때 전체적인 불안함 얘기를 듣는데 그런 게 정상이구나. 좋아요. 일단.
그리고 여신이 끈기가 필요했던 시대는 농사 지으면서 살았던 시대에 끈기가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저 이북에서 농사를 했으니까 그때. 근데 지금은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지금은 되게 빨리빨리 변해야 되는 맞아요. 상황이어서 오히려 끈기 있는 애들이 잘 못 사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결혼해서 평생 함께 사는 거는 인류 역사에서 지금이 제일 오래 사는 시기예요, 부부가. 옛날에 다 일찍 죽었잖아. 예. 근데 지금은 건강하면 30대 때 만나서 100세까지 살아야 돼. 70년을 누구랑 함께 사는 건 되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혼 한 번 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학자들이. 직업이 한 개인 것도 끝났고. 슬프다. 그래. 왜 슬퍼? 아이들이 그러면 자기 부모하고 꾸준하게 마지막까지 못 가는 거죠. 부모랑은 별개로 아니 다 배우잖아. 배우잖아. 아니 배우자 그런데 그 속에서 아이가 또 태어나잖아. 그 아이가 아이들이 피해를 아니죠. 그게 보편적이라니까요. 거기에 적응을 하는 거죠. 야, 너 엄마 3명이야? 난 2명이야. 그치, 이러면 그치. 되는 거죠. 제 친구들 중에도 한 반 정도는 이혼했어요. 걔들 다 잘 살아. 아니 꼭 자식이랑 부모랑 같이 살았다는 것도 사실은 최근 한 100년 사이지. 옛날에는 다 자식들 어디에다 팔아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아무튼 살려면 잘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봐봐, 집단원들 봐봐, 다양하잖아 또. 그렇지. 이제 오면서 여신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왔는데 뭔가 여신이 불안도가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가 불안도가 되게 높은데 아직도 저한테 공무원 하라 그러거든요. 나이가 몇 살인데 하면 약간 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근데 불행해 보이거든요. 본인이 되게 자기가 뭐 자식에 대해서 약간 잘 뭔가 떳떳한 직업도 없고 제가 직업이 없으니까 근데 뭔가 여신님이 불행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자식은 여신님 마음대로 안 될 거니까 평생을 자식을 보면서 이러면서 불행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빨리빨리 바꾸지 않으면. 예, 바꿀게요 일단. 그래서 노력은 할게 일단. 지금 많이 지금 생각들이 지금 한 번 배우자를 만나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구나. 조금 그 부분에 좀 생각해봐야겠다. 여신님이 유연해. 역시 탈북한 이 가다가 있어. 이런 세상에서 그리고 맞다, 나나님도 뭐 한까지 끈기 있게 잘 못하잖아. 네. 여기 진짜 많이 바꿨어요. 엄청 충동적이에요. 저 여신님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나잖아 생각한 게 저 어렸을 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학원 다닐 거야. 그럼 저 하고 싶은 게 진짜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너 또 그만둘 거잖아 라고 부모님이 얘기를 해서 아니 할 거야. 나 하면 그만둬. 그렇게 말이 엄청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러는 거지. 네,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막상 하면은 나 그거 안 맞는데? 약간 이게 되게 빨리빨리 느껴지고 지금 살면서 후회는 안 돼요? 그러면? 내 이런 성향 때문에 내가 지금 뭐 더 잘 살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 같은 거 같아요. 제가 할 수 있었으면은 후회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로 인해서 얻는 장점도 되게 많아요. 어떤 거? 남들보다 더 많은 걸 하고 저 학원 진짜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나 그것도 해봤어, 나 저것도 해봤어, 나는 그렇더라 저렇더라 해서 얘기거리도 되게 많고. 이제 그것도 한번 생각을 바꿔봐야 돼. 잘못 살면 후회할 거란 생각. 후회는 성격이야. 잘 살아도 후회할 새끼는 평생 후회하고 살아. 근데 잘못 사는 게 뭐예요? 너무 철학적인 질문 하지 말고. 그래서 그 성격이에요. 여신님은 후회하는 성격 타고나서 그래. 그러니까 자식은 후회하는 성격 안 타고났으면 얼마나 축복이야. 조금 편해졌어야 다들 이제 얘기 좀 좋아요. 나나님 얘기도 좋아요. 그게 그렇게 후회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죠, 나나님은 직업이나 이런 거 방향만 한 5개 이상은 바꿨잖아. 네. 옛날에는 음악했고. 네, 저 여기 들어온 것도 상담 들어갔다가 중간에 또 뭐 했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연극하고 싶어서도 연극했다가 코딩 하려고 코딩 배웠다가 뭐 여러 가지 했다가 속기를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야, 이걸로 이제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속기사야? 하고 있어요. 속기사 뭐예요? 그 빨리 타이핑하는 거 듣고.
그냥 다른 사람 거지. 아 그래서 아빠 공무원 하라 그러나? 속기사 하고 있어서? 아니요? 아빠가 공무원이었어가지고 우리 아빠는 맨날 공무원 그냥 하라 공무원 짱인 줄 아는 지금도 부모님만 사셔야 직업이 있는 것 같아. 아직 안 늦었다고. 40까지 들어. 좋아요. 좀 안심돼요. 안심돼요. 좋네. 안심시켜드릴 수 있어서. 보내야 되겠네. 그럼. 대신 그렇게 얘기해요. 너 고3 졸업하면 더 이상 용돈은 없다. 아, 분명하게 얘기해요. 저는 애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 네. 너 20살 되면 아빠는 더 이상 너한테 돈 안 줘. 네. 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3년 남았거든. 그럼 지가 생각을 하겠지. 나가서 알바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네. 배웠던 것도 잘 써먹어요. 저 피아노 배운 걸로 알바하면서 돈 주고 하니까 잘 써먹어요. 합창단에서 연주도 네네. 하고. 아, 좋아요, 좋아요. 삶은 그 먹고 살 길이 많죠. 그럼. 이것저것 많이 해봤으면. 근데 무슨 학원이에요? 지금 다 애가 다니는 게. 지금 운동. 복싱하고 싶대, 복싱. 오 좋지. 나 복싱도 아, 배워가지고 새벽님도 복싱 해봤다. 네, 재밌어요. 3개월. 저 다 3개월씩. 성격도 바뀌고 좋아요. 성격이 그저 내향적으로 바뀌어. 네, 좀 자신감이 많이 생겼죠. 잘 해야 되겠네요, 그럼. 줄넘기를 너무 시키는 거야. 짜증나게 돼서 그만한다 그랬어. 맞아. 처음에 존나 시켰어. 우리는 뭘 치고 싶은데 자꾸 줄넘기만 하네. 그래서 줄넘기 한 30분 하고. 아니 저는 결과가 바로바로 안 나오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속기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노래. 근데 그 운동, 예술 이런 건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근데 지금은 지금 시험 기간이라고 그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하고 하더라고요. 기특한데? 그러니까 착해 여신님. 근데 보니까 친구들이 하니까 나 이제 같이 하는 거 좀. 아니 그래서 하는 게 어디에요? 하기 싫으면 친구가 해서 안 해. 아니 도서관 가는 친구를 사귄 게 기특하잖아. 친구가 있는 게 다행이지. 그래. 아, 애들 잘 살고 만난 것도 있다니까. 능력이고. 잘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네. 시험 기간 공부하면 뭐. 좋아요. 칭찬해줘. 아드님 칭찬을 좋아하는구나. 아 여신. 아니 안심이 되잖아. 지금 그 여신님은 애가 서울대 가도 불안해할 것 같아. 그럼. 올해도 불안하시겠지. 난 이때 미실님이 한마디 해줘. 애들 잘 산다. 본인 자식도 다 잘 살잖아요. 그래. 애들은 다 잘. 네. 근데 여신님한테 치트키가 있잖아요. 네? 정 보고 아들이 안 되겠다 싶으면 상담을 보내. 이게 집단에 가서 얘기는 해봤지. 근데 아니 뭐 지금 어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살다가 정 안 되겠다 싶으면은 보내 이렇게 그냥 일단 진짜. 그 아마 유전이지 않나 그렇게 자꾸 바뀌는 것도. 저희 엄마가 직업을 진짜 10개 넘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유전인 거 아닌가 싶었는데 뭔가 여신님이나 아니면 남편분 중 안 그래도 그 얘기했어. 여진님 그래서 유전이지. 하나 끈기 있게 못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니 끈기가 있다 없다보다는 각이 안 나온다 나 여기서 탈출해야겠다. 그거를 아드님도 계속 나 이 학원 각이 안 나오네. 각이 안 나온다. 맞아. 각 재고 안 나오면 그만두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앞이 이렇게 딱 안 보이면. 그런 사람들 잘 살아요. 그게 열받으면 딱 직장 그만둬 버리시고. 예. 그러니까. 아 그게 그러면 귀가 연결된가요? 아 그럼요. 그 각이 안 나와도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화장실 앞에서 있어도 이게 끈기 있는 사람이에요. 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학원 다녀서 정말 힘들어도 그냥 다니 별데가 없거든요. 그냥 다니는 거지 해서 다녀도 여기서 뭐가 나아지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시간 낭비처럼 느껴져요. 근데도 그냥 다녀요. 그거보다는 빨리 탈출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끈기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 저에 대해서 다시 재정리도 하게 됐어요. 저는 네. 제가 끊겼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그리고 아이를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나를 안 닦고 아빠를 잘못하고. 아니 그리고 그 아드님이 뭔가 아직 어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끈기는 있다 없다 판단하기에는 조금 맥락이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저도 직업 진짜 많이 바꾸고 여러 가지 바뀌었는데 저는 제가 끈기 없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집단을 내가 몇 년을 했는데 그렇지. 끈기 못하죠 이거는. 맞네, 그래서 하기 싫은 걸 잘 못하는 성향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아니, 우리 좋은 말로 해주자. 상황 판단이 빠르다 해주자. 상황 판단이 빠르다. 여신님처럼. 아, 내가 이거 그러니까. 귀찮아서 못 살겠는데? 빨리 가야 돼. 너무 좋은 말이다. 언젠가 써봐야지. 상황 판단이 좋은 거지. 이력서에 써야지. 아 좋다. 계속 난 상황 판단이 빠르다. 그래서 직장을 많이 옮겼다. 그러면 어느들 안 좋아하잖아요. 계속 바뀐다고 이 사람 우리한테 또 오래 못 있겠다 하는 그 어쩌면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얘가 위기에서 강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죠. 아니 근데 저는 좋아해요. 저도 가끔 이렇게 이제 후배들 상담자들이 이제 저희 센터에 오잖아요. 이력이 다양한 게 좋아. 그래서 직군마다 다를 것 같아요. 여러 개 해봤네. 그러면 사람들 많이 좀 알겠다 이런 느낌이 들죠. 막 하나만 오래 했으면 뭐야 얘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저도 다른 걸 하다가 이제 뒤늦게 이걸 한 거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그걸 되게 좋게 봤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영화 쪽 일을 같이 하시기도 하고 그게 이제 내가 그런 거 같이 서포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나눌 수 있고 그걸 되게 좋게 보시고 그렇지. 네, 그런 게 있어요. 세상에 끈기 있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 사장이 끈기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끈기 없는 직원을 좋아할 수 있어. 그렇게 모여 살면 되는 거지. 그렇지. 답이 딱 하나라고는 생각했던 제가 좀 사상이 이제 좀 유연한 사람인데 지금 좋아요. 다른 얘기 좀 합시다. 육하님 좀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 좀 힘들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죽어가던데? 그때 그러고 퇴근하고 엄청 울고 다음날 출근 잘했어요. 무슨 일인데? 직장에서. 그냥 뭐 한 가지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워. 이런 저런 뭔가 블로그를 봐. 블로그 봤어. 봤는데 어르신들 돌아가시는 거. 그리고 또 태운다고 실장이? 지랄한다고. 약간 원래 성격이 그런데 의도를 갖고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그래서 기사가 제가 일하는 그 2달간 4명이 바뀌었어요. 무슨 기사? 챙겨주는 기사. 이송해주시는 기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4분 정도 그만두고 한 분 겨우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치료실도 다 약간 이렇게 갈라진 이유가 그 실장님이 일을 못 하시진 않은데 자기가 데려온 팀장이 일을 못 하는데 그걸 계속 커버치면서 또 그런 식으로 직원들한테 잔소리를 너무 심하게 하고 어느 정도냐면 청소 아주머니가 청소 여사님이 저를 붙잡고 한참 얘기했어요. 그 정도 다 알아요. 근데 약간 적재적 이런 건데 그것 때문에 힘들죠. 위에서 뭐라 안 해요? 그 사람 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날 일이 없죠 저는. 왜냐면 치료실 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실장이고 그 밑에 팀장이고 다른 의사들이 과장들인데 원장 빼고 접점이 없으니까. 오늘 보였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지금 일하는 게 힘든 게 여러 가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 견뎌지는 건 없어요? 아, 나 이거 진짜 너무 힘들다 하는 거? 안 견뎌지는 거요? 제일 힘든 거. 안 견뎌지는 거라고 하면 사실 생각이 잘 안 나고 힘든 거는 그냥 계속 불평을 환자한테도 듣고 이송기사한테도 듣고 간호과 선생님들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다 이런 거 일 처리가 뭔가 제가 납득이 잘 안 돼요. 실장이 하는 게? 네. 근데 나 병원 근무를 안 해봤는데 뭐 다 그래요? 아니면 거기가 좀 그래요? 치료실만 따지면 재활 치료실만 따지면
좀 유독 이상한 관리직 선생님이다라고 다른 고연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나는 근데 병원은 나도 진짜 직장은 여러 번 다녔지만 병원은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블로그에서는 되게 걱정했는데 지금은 또 그러니까 괜찮다니까 좀 이상해. 이상해요? 왜요? 너무 달라서? 그러니까 혼자 해결하고 온 느낌이라. 아니 혼자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괜찮은 걸까? 맞아. 진짜 괜찮은 걸까 이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아니 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 우리 집단하면 항상 블로그의 이 온도와 이 여기 와서 말하는 온도가 너무 달라 항상. 온도가 다른 이유는 너무 최악으로 힘들 때 뭔가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표현하고 꺼내봐야겠는데 그럴 때 쓰는 거랑 온도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날 퇴근할 때 남자친구랑 계속 다니니까 출퇴근을 같이 하는데 맨날 출퇴근하면 얘기를 엄청 하거든요. 뭐 있었던 일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날은 진짜 문을 딱 나오자마자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화가 너무 나는데 계속 말없이 걸었어요. 그렇게 퇴근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나오고 얘기를 하면은 되게 엉뚱한 걸로 화를 낼 것 같고. 남자친구랑 같은 병원? 응. 그럼 남자친구가 상황을 다 아는 거잖아. 네. 눈치 보고 있어요. 그거 왜 본인만 힘들어요? 루카님만? 그게? 남자친구는 걔도 화가 나 있는데 실장이 터치를 저한테 더 많이 해요. 둘이 사귀는 건 알고?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원래 병동 시간표가 치료실 시간표 타임테이블 붙여드리러 가는데 이걸 그 간병사들이랑 마주를 하는데 되게 이상한 간병사를 제가 많이 마주했어요. 약간 불평이 심한? 하여튼 이게 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얘는 살짝 비껴가고 저는 이렇게 다 뭔가 풍파를 다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병원 다니고 같이 상황을 보니까 걱정하면서 그럼 내가 이제부터 병동 시간표 붙이는 거 내가 그냥 갈게 이러고 도와주고 있긴 한데 그래서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냥 대충 뭐 이렇게 됐어요 이러고 붙여놓고 병동 그 사람들이랑 얘기 안 하고 내려올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얘기를 다 들어주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가능성 있다고 봐. 나는 약간 루카님의 탓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사람들은 다 노을자를 보고 발을 뻗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얘기 들어주겠네 싶으면은 쏟아낼 수도 있겠다. 맞아. 근데 이게 병동 시간표가 매일 바뀌는 것도 너무 이상한 건데 이걸 붙이러 가서 얘기를 하는 게 관리직들이 안 하고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막내 선생님들이. 근데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치료 시간이 꼬여요. 그럼 치료 시간에 내가 밀려. 내 치료가 앞뒤 타임으로 3명, 6명 있으니까 거의 한 25분 안에 다 체인지를 한 9명을 해줘야 되는데 안 오잖아요? 그럼 계속 쉬는 시간도 없이 딜레이 되고 있으니까 난 이게 없었으면 좋겠는 바람에 그냥 간병사님한테 이거 바뀌었어요. 간병사님이 트랜스퍼 하세요 라고 하는데 이게 모든 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사람은 나한테 항의를 하고. 왜 항의를 하는 건데? 시간표가 바뀌어서? 그 사람이 불편한 게 있어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간병사 저희 병원 간병사분들이 외국분들인데 좀 분위기가 안 좋아요.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환자 너무 이렇게 대하는 것도 있고 게으른 것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는 관리직들이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타임테이블이 이렇게 바뀌는 병원 없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 입사 초반 때부터 하는 말이 난 진짜 퇴근 때마다 이걸 왜 붙이는지 모르겠어 이 얘기를 계속 들었거든요. 항상 같은 시간에 가면 되는 건데. 네, 근데 두 가지예요. 시간표를 못 짜는 거랑 트랜스퍼 기사님이 자꾸 그만두는 거. 사람 관리가 안 돼요. 진짜 문제가 많은 병원이네. 그러게. 이게 일은 뭐 힘든 것도 더 해봤으니까 할만한데 이게 납득이 안 되고 너무 화나니까. 너무 많이 받겠다. 그거 이직할 생각은? 너무 일러요.
돈도 없기도 하고. 얼마나 정도 있어야 좀 약간 이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중 하나인데 하나는 그냥 진짜 빨리 다른 병원 면접을 보고 옮기거나 아니면은 1년을 채우고 옮기거나. 1년 채우는 건 너무 힘들겠는데 1년까지 얼마 남았어요? 이제 뭐 2월 24일 2월? 3, 4, 6, 7, 8, 9, 10, 11, 12. 근데 그리고 이렇게 갈리면서 일하면은 그냥 물경력 될 것 같아. 내가 이게 뭐 경력이 쌓이고 이런 그것도 좀 짜증나는 게 있어요. 교육을 신입 교육을 업무 관한것만 해주고 치료 교육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약간 얼른 옮기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은 또 도망친 곳에 천국은 없어요. 비슷할 것 같아. 아니 비슷해도 여기 빨리 나올 수 있어. 근데 있는 사람 얘기를 도망쳐야 천국이 있어. 진짜 이렇게 한 바퀴게 살래? 탈출해. 상업한테 빨리빨리 하자고. 근데 다른 데에서 적응하는 것도 솔직히 싫기도 하고 그리고 어찌됐든 거슬리는 게 하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견뎌놓고 옮겨야 조금 다음에 기준이 설 것 같아요. 이건 아니다. 이건 기다. 그래도 이직을 준비하는 건 좀 이직을 쉬워요. 준비하면서 그거 너무 쉬운 선택이에요. 그래? 당장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당장 하면 되잖아. 이렇게 인생 어렵게 사니? 뭐가 고슬리지? 쉽게 해. 그리고 돈을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이사하고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계속 뭐라 하지? 여분 생활비 없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좀 채워놓고 아니, 그리고 6개월. 남자친구 계속 일하라고 하고 나 이직하고 그러고 나 이직하면 남자친구 이직극 준비하라고 하고 이렇게 교대로 하면 되잖아. 그러네. 이렇게 유연하게. 고집이 세. 지금 뭐 견딜만 해서 그런가요? 지금은? 좀 이렇게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뭐든 견딜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네, 걱정돼. 여자님은 그냥 인생에 너무 고통이 둔감화된 거 아니야? 얘기하지만 다들 아니 뭐 근데 모르겠어요. 옮겨도 힘든 건 있어. 그래 버텨봐 그럼. 버틸게요. 버텨봐 씨발. 그리고 더 6개월 전에 그만두면 배워. 6개월 전에 그만두면 치료보 그 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그것도 너무 싫어. 얼마? 20만 원 정도 돼요. 진짜 그러네. 최소 6개월 기다려. 아니 뭐 1년까지는 말고. 일단 6개월 보고 있고 뭐 연차하면 진짜 너무 안 좋은 일이 또 생기면 그럴 수도 있지만 중간에 제가 그날 글 쓰고 단톡방을 나갔어요. 퇴근길에. 그래. 그거 나가고 나서 진짜 확 엎어버릴까? 이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일단 출근은 했어요. 하고 출근함과 동시에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날 약간 눈치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톡방에서 뭐라고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건데? 퇴근하고도? 전화를 한번 받았을 때는 다른 선생님이 뭘 사고를 친 것 같은데 네가 연락처를 알고 있냐? 들어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저한테 7시인가 8시쯤에 연락이 오는 거야, 전화로. 근데 그게 관리직 선생님들이 그 고연자 선생님들을 좀 견제하고 있거든요. 눈치도 보고 견제도 하고 있어. 근데 그분들이 저랑 술을 먹자고 해가지고 가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일부러 전화한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그 알바 오신 선생님 연락처를 저한테 물어보고 싶었을 것 같기도 한데 쓸데없이 다른 되게 제가 몰라도 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톡으로는 업무 시간 내에 제가 카톡 보고를 했는데 단톡방에서 그거를 퇴근하고 7시쯤에 보셨는지 아니면 알고서도 그냥 뭐라고 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이거는 카톡 그냥 메시지 보고만 하지 말고 얼굴 보고 보고를 해라. 한 번 더 해라. 이렇게 온 거예요. 그거랑 때리고 싶다. 근데 그러고 나서
아침에 정말 분노에 차서 일을 하다가 근데 그게 뭐가 열받았어? 그 정도 업무 지시는 보통 회사에서도 해. 그냥 일반 직장에서도. 알죠.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실장이 제가 입사할 때부터 면접 자리에서부터 고연차가 이상하다라고 저한테 언지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어느 퇴근할 즈음 하루는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도에 너무 지금 신입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그냥 사실 근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면 그냥 평상대로 흘러가요. 근데 기분이 안 좋으면 실장 기분이 안 좋으면 제가 분명히 그 기구 이렇게 세워놓고 뭐 하고 계신 환자분들 중에 컨디션 안 좋은 환자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어서 상태 체크를 항상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늘 해왔고 잘 해왔는데 그래서 대처를 하나 해가지고 올려보낸 환자가 하나 있었는데 대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장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거 가지고 저를 잡고 계속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한테 루카가 쌓인 게 있었던 거야? 힘든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엄청 그러니까 치료하고 빨리 다음 업무 해야 되는데 붙잡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기분이 그냥 기분으로 안 끝나고 제 업무에 영향을 주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 그럼 간병사들도 불평불만하는 거를 루카님이 들으면 그 영향을 또 받아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죠. 내가 안 해도 될 일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 관리직이 해야 되는데 왜 내가 하루는 간병인이 치료실 내려와가지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고 있는데 팀장이 뒷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그 당시 몰랐어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서 팀장님한테 얘기하셔야 된다고 아니면 실장님한테 얘기를 실컷 하고 봤더니 있어요. 그걸 나몰라라 하는군. 그렇게 팀장이 일을 안 하는데 실장은 자기가 데려온 사람이라고 챙겨주고 네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항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아 진짜 개열받네. 진짜 뒤집고 싶겠다. 이해했어요? 견뎌 1년. 왜? 왜냐면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영향을 많이 받아서 힘든 거라고 느껴져서 물론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상한 사람은 어디든지 있어. 정말? 진짜? 이 정도가 아니 나는 일반적인. 아니 신입인 걸 좀 이용해. 너무 본인이 그걸 너무 다 파악하고 본인이 말하려고 해서 그래. 아 그냥 쟤네들이 싸우는구나. 난 신입이라 잘 모르겠는데요. 이 스탠스를 유지해. 실장님이 너 때문에 진짜 눈물 난다 그러면 울지 마세요. 에고 약간 이런 뭐야 쟤 약간 아무것도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다 파악해서 본인이 여기서 적절한 행동을 해야겠다. 이게 너무 강해. 그러니까 그 안에 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약간 나오려고 했으면 좋겠어. 책임감이 가. 아 진짜 다 몰라서 한 얘기예요. 가서 해봐. 우리도 사회생활 안 하니. 다 사회생활 해. 근데 저도 예전에 상담센터에서 일할 때 비슷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루카님처럼 견디진 않아요. 근데 루카님이 견디겠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누쌤이 견디라고 하는지는 좀 알 것 같아. 돈 벌어야지 어떡해. 나는 못한다니까? 나는 못한다니까? 근데 너가 한다며.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아방하게 굴어라. 좀 거리를 둬야 된다는 얘기지. 알겠어. 이게 편 들어주고 걱정해주는 걸로 들리는 게 아니라 비난처럼 들려요. 왜 그렇게 못하냐고. 그리고 내가 진짜 그걸 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나?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해도 이렇게 돼요. 해도 이게 반복돼. 아니 왜 내가 그걸 어려워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해봐. 내가 나한테 그런 성향이 있고 내가 그런 부분을 되게 어려워하는구나 이 생각을 해야지. 수풀님 말대로 제가 약간 상황 파악을 하고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내가 그 부분을 되게 어려워하는구나 이 생각을 해야지. 수풀 차 빼.
저는 루카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진짜 짜증나요. 뭐가 짜증나냐면 루카님의 어떤 직장에서 어려운 얘기는 직접 듣는 건 처음인데 이거 말고 그냥 학교에서 누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뭐 친구가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루카님 너무 사람들이 루카님 이용하는 거 진짜 너무 짜증난다고. 근데 지금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난 그냥 평생 이렇게 살 거니까 내버려도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루카님한테 썼던 마음들이 진짜 회수하고 싶을 정도로 짜증나요.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마음이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마음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 저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여태까지 썼던 마음을 회수하고 싶다는 게. 날 좀 내버려둬. 나는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들린다고요. 근데 그 어려움을 느낀다고 반복적으로 느낀다고 해서 마음을 거둔다는 게 되게 가볍게 들려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냥 내가 조언했는데 너 왜 안 들어? 너한테 마음 쓰기 싫어 이런 말로 들려요. 안 듣는 게 아니잖아요. 뭔 소리예요? 안 들어서 거두고 싶다면서요. 안 들려서 거두고 싶다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러면? 당신이 날 좀 내버려 두라고. 나는 평생 이렇게 살 거라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조언을 들린다고요. 해줬었는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날 좀 내버려도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듣는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계속 반복하고 사는 게 그렇게 들린다고 아니라 님이 한 말이 있잖아요. 너네 다 몰라서 그래. 말싸움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 약간 짜증이 난다고요 나는. 짜증 나는 거 알겠는데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약간 돼요. 루카님이 아까 내가 안 해봤겠냐고 다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고. 그게 되게 말을 쳐내는 것 같아. 이게 걱정돼서 한 말인데 걱정돼서 한 말인 걸 머리로는 인지하는데 그게 마음으로 와닿지 않고 비난으로 들려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그냥 병신아 왜 그렇게 살아 이런 말로만 들려요. 너 진짜 걱정돼 안 그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보다는 그게 더 크게 들려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걸 좀 확인을 하거나 물어보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지금 얘기 듣고는 어때요? 듣고 있었죠? 네. 어때? 뭐 제대로 물어봐요 그러면. 그렇게 들린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물어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있는 마음을 그대로 물어보면 되잖아요. 님이 지금 계속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알아요? 내 인생에서 좀 신경 좀 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애초에 여기에서 얘기를 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런 식이 어떤 식이에요?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한숨 쉬고 왜 내가 안 해봤겠냐. 표정이 얼마나 짜증나 보이는지 알아요 지금? 다 닥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 거 아니에요? 힘든 얘기 하는데 그러면 웃으면서 얘기할 순 없잖아. 아니 힘든 얘기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나나님 왜 이렇게 신경질적이에요? 짜증나니까.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화내려고 왔어요? 아니요. 왜 그렇게 화를 내요? 님이 그렇게 다 꺼지라는 식으로 지금 앉아있으니까 짜증난다고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좀 들어요. 그러면 나한테 제대로 말을 하라고요. 묻든가 제대로. 아무것도 안 물어봤잖아. 톤을 맞춰서 화를 내줄까요 그러면? 내가 에이 씨발야! 걱정하려면 적당히 해! 뭐 적당히? 힘든 거 같다며! 힘든 거 같으면 위로를 해! 왜 비난을 해? 미친년 아니야 이거. 너 네 좋아하는 사람 다 그래? 내가 언제 족같이 들려 씨발년아. 내가 언제 비난했어? 네가 하는 말 다시 돌려 들어봐. 내가 언제 네가 하는 말이 걱정으로 들리나 다시 돌려 들어보라고. 어? 네가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달라. 말하는 톤도 달라. 표현하는 거 다르니까 난 너한테 물어보잖아 씨발년아. 어? 언제 물어봤어 씨발년아! 물어봤잖아. 여태 제대로 물어봐 제대로 병신아! 너는 진짜 나한테 비난하는 거밖에 안 돼. 너 너가 비난을 가져가니까 그렇지. 단 한 번도 질문한 적 없어 씨발년아. 다시 표현해달라고 물어보잖아. 어? 왜 맞춰주려고 하냐고. 네 마음은 뭔데? 맞춰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병신아.
나랑 제발 싸워봤어? 그냥 좀 물어봐. 물어봤잖아. 야! 안 물어봤어 씨발년아. 너 가오 세워? 물어봤잖아! 가오 없어 쌍년아. 그럼 물어봐 그럼. 물어보라고. 두 번 물어봐. 야 여태까지 몇 번 물어봤냐? 안 물어봤어. 어떻게 물어보냐고 내가 얘기했잖아.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고. 어떻게 물어봐줘야 되냐고. 어떻게 물어봐도 되냐고. 이게 질문이야 씨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질문을 알려줘 그럼.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셋다. 비난하는 거 맞냐고 물어봐요. 비난하는 것처럼 들려요. 맞아요? 아까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진짜 안 했어요. 알겠어요. 비난하는 것 같이 들려요. 비난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묻는 거죠? 진심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저 묻고 싶어요. 제가 왜 루카님을 비난한다고 생각해요? 대답부터 좀 해주면 안 돼요? 안 해요 비난. 내가 왜 너를 왜 비난하는데. 근데 진짜 나나님 톤이 말 하나하나가 되게 신경질적이고 좀 듣는데 스트레스 받아요. 나는 힘들어서 지쳐서 왔는데 그래서 내가 힘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톤으로 얘기를 하면 나는 걱정보다 비난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톤을 좀 맞춰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셋 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렇게 안 들렸어요. 톤을 루카님이 제 말이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저도 루카님 말이 그냥 다 꺼져 이런 마음으로 들렸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럼 무슨 마음이에요? 그게 힘들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한테 쉽지 않으니까. 뭐가 힘든데요?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뭐? 그리고 뭐 아양을 떨라고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안 해본 것도 아니야. 해봤어. 내가 사람 비유 얼마나 잘 맞추는데 내가 안 해보고 이렇게 힘들어 하겠냐고. 날 되게 모르고 하는 소리 같아. 그 모습은 우리가 모르니까. 여태까지 진짜 같이 집 떠난 사람 맞아요, 밤님? 모른다고 하니까 너무 서운해. 루카님 나도 몰라요. 아양 떠는 걸 여기서 아양 떠는 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잖아요. 맞추고 저번에 여신님 자기 직장에서 힘들다고 할 때 난 오히려 그렇게 세게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맞춰줘요. 이런 그 정도였으면 난 그게 아양 떤다고 안 느껴져요, 루카님. 밤님 지금 얘기하는 게 계속 따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표현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질문만 하니까 대화를 하자는 것보다 싸우자는 것처럼 들려요.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거 뭐라 해야 될까? 루카님이 너무 내가 다 나를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항상 보여. 난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항상 보인다고요? 이 갈등이 난 진짜 너무 나 진짜 괜찮다 너. 야, 너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너는 씨발 내가 너가 코야였어도 이렇게 얘기 안 해 나는. 에뭐 코야를 왜 그래? 근데 나는 좀 이해가 안 돼. 어떤 마음으로 우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우냐고요? 짜증나서요. 수풀 얘기가 뭐 어떤 것 때문에? 항상 이렇다고요? 이 말이 짜증나가지고요. 나한테만 그러는 줄 알았거든. 너한테 뭘 어떡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게 나한테만 그러는 줄 알았다고. 난 처음 봤으니까 루카님 이러는 거. 난 루카님이 다른 사람이랑 갈등하는 거 잘 모르니까요. 관심이 없었구만 루카한테. 나 진짜 내가 바본가? 나 진짜 이해가 잘 안 가서. 저한테 속상한 거야. 저한테 제가 걱정했더니 비난으로 들린다고 지랄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 모르겠네. 난 진짜 걱정한 건데. 근데 항상 그렇다고 하니까 뭐 항상 걱정하면 비난으로 듣는다고? 이게 짜증나고요. 걱정하는 걸 비난으로 듣지는 않아.
그렇진 않아요. 그런 뜻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항상 걱정을 비난으로 듣는다. 그럼 제가 잘못 들었나 보죠. 아니야. 근데 루카님은 나나님이랑 어쨌든 친하고 좋아하잖아. 근데 오늘 막 이렇게 막 좀 강하게 얘기하면 그게 비난으로만 들려요? 비난, 그러니까 걱정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걸 조금은 아는데, 인지는 하는데, 이게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마음이 이렇게 세면? 마음을 닿는 게, 이게 막, 내가 걱정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보다는 공격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너무 커. 저런 어투로 들으면. 그러니까 어투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제가 얘기하면 다시 되물어보고 그땐 뭐 어떤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좀 걱정으로 들려요. 꼬치꼬치 캐묻는 게 조금 힘들 때도 있는데, 근데 뭔가 너가 이렇게 했어야지, 너 왜 그렇게 안 해? 도대체 왜 그러니? 이런 간섭하는 게 싫은 건가? 간섭받기 싫다기보다 간섭을 이미 받고 있잖아요. 근데 너 왜 이렇게 해? 네가 안 하는 거겠지. 아니 이렇게 근데 루카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루카님도 걱정하면 혼낸다고. 본인도 그렇다고. 저 그렇게까지 안 해요. 저 진짜 걱정돼요. 아니 근데 지금 루카님이 얘기한 그런 감정 상태는 아니잖아. 아까 내가 얘기했을 때도 그렇고 너 왜 이거 안 해? 그렇게 했어야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 근데 내가 그런 감정 상태로 얘기한 건 아니잖아. 수풀님이 얘기했을 때요? 나도 그렇고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도 그 정도의 사실 감정 상태는 아니었거든. 내가 느낄 때는. 나나님이 좀 특히 그랬어요. 나나님 어투가? 수풀이 얘기하는 것보다 나나가 얘기하는 게 특히 좀 그렇게 들렸어요. 근데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두 사람 엄청 오래 봤고 집단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고 나는 내가 알기로 항상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저는 K님보다 나나님을 짧게 알았고 집단에서도 오래 보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꼭 다 핑계가 있어 이렇게. 좀 아니, 근데 얘기 좀 사람은 들어봐줘. 나를 봐도 알아요. 나 잘 몰랐나 봐. 잘 몰랐던 거예요. 나 잘 몰랐나 봐. 제 말이 저도 어떻게 들리는지 제가 듣진 않잖아요. 근데 너 이렇게 했어야지. 야, 네가 잘못했네.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 아니었고 저는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나나님 어투가 약간 그런 투긴 해. 그건 그냥 들릴 수 있다는 거 아는데 마음이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막 내가 진짜 기분이 뭐 컨디션이 괜찮을 때는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뭔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요새 그렇게 좋은 컨디션이 아니고 에너지를 다 쓰고 오다 보니까 견디기가 좀 힘들어. 감정적인 에너지가 없어. 그러니까 그 어투. 너무 피곤해. 진짜 병원 가서 얘기하다 보면 환자들도 진짜 너무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이라서 그러니까 머리를 다쳐서 어느 부위를 전두엽을 다치면 사람이 폭력적이게 되거든. 근데 엄청 진짜 갑자기 욕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걸 타임테이블을 설명해주고 모든 걸 다 얘기를 해줘도 짜증을 내고 욕을 해. 왜 그러냐고 말하면서 화를 내.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근데 그걸 계속 듣고 있잖아. 내가 더 이상 내 모습대로 평상시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 그 말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긴 해요. 루카님 반응이. 나나는 어때? 안 좋아요. 어떻게 하죠? 오케이. 그냥 제가 말하는 게 루카님이 비난으로 들을 수 있다는 예상을 못했어요.
그냥 예상을 못했고 저는 당연히 비난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루카님이 계속 짜증나 있고 아니 루카님 부드럽게 다뤄줘야 돼. 그래서 제가 루카님한테 아니 왜 지금 왜 그렇게 짜증나 있냐고 그랬더니 루카님이 그냥 계속 듣기 싫다고 얘기를 그런 메시지로 저는 들려서 아니 얘기가 듣기 싫은가 보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루카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동안 걱정했던 게 다 무용지물인 것 같다. 그냥 루카님이 모든 메시지가 나 이렇게 살 거니까 제발 좀 꺼져. 너네 다 꺼져.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들리니까. 그게 그렇게 들었다고 하니까 속상하네요. 그래. 나는 나 얘기 좀 해도 돼? 아니 내가 루카님을 오래 봤잖아. 그래서 나도 그걸 무슨 느낌인지 아는데 난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루카님이 지금 힘들구나. 이렇게 처리해. 그래서 얘가 지금 힘들구나. 어떡할까? 아니 반응 좀 해줘라. 좀 이렇게 얘기 좀 해라. 나도 휴지 준 거. 루카님은 무슨 마음이에요? 그냥 스쿨이 옆에서 얘기하는 게 좀 이해받는 것 같아서 위로가 좀 됐어요. 저도 그러니까 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제 말을 다 꺼지라는 식으로 들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들리는 거야. 나는 너무 힘들어서 하는데 방법을 정말 모르겠다. 방법을 정말 모르겠다 싶었는데 이게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속상해.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갈등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 저 루카님이랑 갈등하고 싶지 않아요. 나나님이 다른 집단을 하잖아. 그래서 루카님을 자기가 너무 좋아한다는 얘기를 되게 뭐 코야도 있고 얘기를 하면서 되게 많이 해. 근데 뭐 본인은 이제 모르니까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알거든. 나나님이 루카님 얼마나 좋아하고 걱정하는지. 근데 내가 나나님이어도 좀 억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 왜냐면 그거를 비난으로 들리는 것처럼 반응하니까. 나랑 같이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힘들구나 참. 나무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안 좋아요. 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루카를 꼽아. 몇 명 나는 진짜 몇 명이 딱 있지. 그래, 있어. 완전 자기가 딱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루카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 그래서 딴 집단에서 얘는 왜 여기서 루카 얘기를. 그래서 나나님도 속상할 것 같고 루카님도 힘들 것 같아. 저는 드는 생각이 저도 나나님을 되게 좋아하고 갈등하기도 싫고 근데 나는 힘든 걸 그냥 혼자 갖고 있고 이렇게 외롭게 있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두기 싫고 그래서 얘기를 꺼내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밀어내는 것처럼 느낀다고 하니까 너무 고민이 돼요. 만약에 루카님이 제가 아까 이렇게 좀 해 이렇게 들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루카님이 나 그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잘 안 돼서 그게 좀 어려워 이렇게 얘기했으면 밀어내는 거 좀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아 진짜? 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아니 우리 항상 짜증이 묻어있어. 있잖아. 근데 여기서 할 말이 있는 게 내가 괜찮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힘든 걸 얘기할 땐 그럴 수 있거든. 근데 너무 최악이거든 요새. 그래.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연습하자고. 제가 힘들어. 그래 근데 저도 루카님이랑
그 부분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루카님을 그냥 웬만한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얘기 안 한 적겠죠. 뭐하러 욕 먹으려고 얘기를 얹어, 힘들다는 사람한테. 그리고 루카님이 내가 뭔가 알랑방귀고 그런 거 얼마나 잘하는데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모르는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저도 루카님이 그런 거 못하는 줄 알고 그래 내 마음 같아서는 당장 루카님한테 그만두라고 하고 다른 병원 가자고 하고 싶었으나 루카님이 상황을 얘기했잖아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을.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일단 견뎌야 하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들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같이 좀 대책을 좀 세워보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같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저는 그게 루카님이 사람들한테 뭔가 알지만 무시하는 거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여기서 얘기하고 연습하고 다음에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할지 그런 걸 얘기해보자고 했는데, 루카님이 그걸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몰랐고 잘 할 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못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나나님 얘기 들으니까 이전에 계속 지금 와서 얘기했던 게 생각이 오버랩이 되면서 맞아, 나도 그렇게 얘기했지, 계속 걱정하는 거 느끼고 있었는데 그랬구나, 마음이 좀 이해가 돼요. 걱정하는 것도 같고. 저도 걱정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케이님 아직 마음에 거리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있다는 걸 표현해줘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런 파트에 오면 약간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인가 싶어요. 왜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좋지가 않지? 여러 사람이 얘기해서? 아니면 별로 안 친한 거 아니야, 둘이? 네. 엄청 지금 가깝다고 느껴지지 않고. 나는 가깝다고 느껴달라고 말한 건 아니고 그냥 걱정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지금 지쳐있는 상황에 그렇게 좀 약간 듣기 싫었던 마음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좀 많이 돼요. 근데 밤님 아까 왜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 친해 둘이? 좀 답답해서? 약간 나나 편들어주고 싶은 게 있었어. 그런 거예요? 난 루카님을 엄청 좋아해서 밤님이 루카도 생각했어. 좋아하지만 상황도 답답하고 이게 있지만 나나 마음이 잘 전달 안 되는 거. 아니 근데 본인은 요즘 힘들잖아, 본인도. 근데 자동적으로 이게 막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왜요? 아니 이러고 나서 늘 힘들다고 하니까. 이러고 힘들어? 원래 늘 힘들어요. 아니 힘든데 어디 가서 자꾸 막 이렇게 내 마음을 쓰게 된다고 또 힘들어하는데 나가 너무 마음을 흑했어서 좀 걱정이 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밤이 난 걱정해주느라 화내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나도 잊으려고 진짜. 여기는 좀 더 가까워? 케이님보다? 여기가 더 가까워요, 저는. 오래 봤죠. 걱정 꼭. 아니 그냥 둘 다 버려. 알겠어요. 아니 지금 힘들대잖아. 힘든 사람은 좀 둬야지. 우리가 더 싶어. 그래. 나 물가님이랑 친해지고 싶어. 아니 근데 나는 신기하게 K님은 되게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다 K님 멀게 느껴. 왜 그런 거야? 근데 오늘 루카님이랑 갈등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어쨌든 저는 루카님도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사이인데 이런 말이, 물론 제 말투가 되게 센 것도 저는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아까 너무 뼛속 깊이 되게 벽을 저는 느껴가지고. 또 멀리 느꼈어? 네? 멀게 느꼈어? 멀게 느꼈죠, 아까는. 그래서 루카님이 진짜 힘들 때 약간 엄청 그 외로움? 거기로 그냥 들어가는 것처럼 좀 느껴졌거든요. 같이 연습하자. 그럴 때 기다려야 돼. 약간 그 외로움을, 루카님의 외로움을 마주하는 건 처음이라서. 어때요? 힘들어요? 아니 힘들다기보다는 루카님 이렇구나. 진짜 힘들 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혼자 있구나. 약간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속상해요. 근데 그게 필요한 거지, 루카님한테는. 그런 게.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어디서 느껴지냐면 블로그에서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블로그랑 여기서 나올 때 갭 차이가 되게 큰 게 사실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 근데 이제 나는 그거를 이제 루카님한테는 이런 시간이나 이런 공간, 이런 마음의 자리가 필요하구나. 나는 좀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해버렸거든. 물어보고 있는 거죠? 필요하냐고? 그래서 그때는 그냥 좀 혼자 이렇게 있는 게 낫고. 네, 그때는 일단은 나나님이 얘기한 거 좀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너를 외롭게 만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이씨, 내가 그 포인트가 아니야 지금. 그 맥락이 아니야. 지금 둘 다 본인을 걱정하는 거야. 공감의 요구했잖아.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럼 이거 빼고 본인 그런 마음이 필요하냐 그런 시간이. 필요한가 봐요.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초반에 와서 아니 진짜 다들 블로그 걱정하고 나도 블로그 봤거든. 네. 그래서 어때 괜찮아 그랬더니 지금은 괜찮아요 하면서 커피를 쪽쪽 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나? 그러니까 또 아까 집사람들이 조금 더 푸시한 것도 있거든. 본인이 와서 막 너무 힘들다고 막 이렇게 울면 누가 그렇게 푸시를 하겠어. 야 어떡하니 힘드니까. 그래서 뭐 이직해라 그러면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 힘들고 위로해달라고 하면 위로를 해줄 텐데 왜 그런 불편하고 힘든 감정들을 관계 속으로 좀 표현하기가 어렵냐는 게 이제 수프림 질문이지. 그 의도하는 건지 나 지금 혼자 있고 싶어 지금 4시간이야 그러니까 좀 기다려줄래? 이런 건지 아니면 의도치 않은 건지 자동적으로 자동적이에요. 그게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왜냐면 이걸 이렇게 뭐라 해야지 드러내면서 해본 적이 없어서 서로 다치는 느낌이 너무 싫어요. 본인 힘든 걸 드러내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갈등하잖아요. 아니 이거 본인이 힘든 걸 안 드러내가지고 이렇게 좀 갈등이 된 거였어. 본인이 너무 멀쩡해 보니까 집단원들이 푸시를 한 거잖아. 계기가 그거였다고. 저 처음부터 와서 울었으면 그쵸. 그러면 말 안 많이 하지. 힘들구나 이랬을 텐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본인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본인도 힘들지 않겠냐라고 수프리랑 나나님이 걱정을 해주는 거야. 근데 그거 자동적인 것 같고 아마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되네요. 잘 안 되고. 네. 그럼 진짜 아까 초반에 왔을 때는 진짜 본인이 상태가 괜찮은 것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다 이렇게 나한테 공격했구나. 그리고 막 이렇게 푸시하니까 씨발 나 진짜 요즘 공격 안 힘든데. 했다니까. 아니야 공격받았어. 나 공격받았어. 그러니까 지금 졸라 힘든데 다들 이러니까 미쳐버리겠는 거고.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그 수풀이 말한 그 공간을 갖고 나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뭔가 일상생활을 할 힘을 얻는 거죠. 이렇게 말한 거대로 하면 이렇게 혼자 시간을 갖고 한 다음에 일상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저는 괴리감이 조금 있는 건 뭐냐면 루카님이 처음에 지금은 괜찮아요 했다가 뭔가 갈등이 되니까 나 씨발 졸라 힘든데 좀 위로해줄 수 없니? 이 간극이 그러면 루카님이 사실은 힘든 거잖아요. 그렇지. 사실은 힘든데 여기 앉았을 때는 뭐 이 정도면 힘든 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이제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일은 괜찮아졌어. 이제 핸들링 할 만한 것 같아. 문제가 물론 생길 수 있겠지만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비난 섞인 걱정을 받으면 이거에 대해서 평상시에 나처럼 부드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난 거기도 에너지를 쓰거든요. 평상시에 이렇게 얘기할 때도.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랑 평상시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화가 나면 너무 무섭대. 너무너무 이 간격이 크대요. 근데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아니 질문은 뭐냐면 처음에 왔을 때는 괜찮다고 했는데 갈등을 하니까 루카님이 나 존나 힘들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힘든 거였는데 여기 와서 그냥 앉아서 물어봤을 때는 이 정도면 괜찮지 해서 안 힘들다고 했던 거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근데 내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거 아니야? 간신히 되게 텐션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새로운 자극만 딱 와도 이게 맞아. 그렇지. 진짜? 저는 이런 거 되게 힘들다고 표현하고. 그렇지. 근데 이제 루카는 이걸 힘들다고 표현하면 못 살잖아. 늘 그런 상태니까. 이 정도 되면은 아 괜찮다고 또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자극 주지 마. 힘든가 보다. 근데 그걸 알아차리기가 진짜 어려운 힘들어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습해. 너무 그러니까 관계하기가 맞지? 싫어. 이런 지점에 오면 이런 지점에 오면 관계가 너무 싫어요. 왜? 싫은 것 같아. 지금 아니면 아까 그 장면? 그냥 케이님 말이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요. 너 그렇게 하는 게 알 수가 없어 이러는 게 또 탄탄한 것처럼 들려? 예전에 깨졌던 관계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아니 견디고 있는 사람이 있어. 걱정하지 마. 쟤 버리라고 아까 얘기했냐? 그러니까 루카님도 이런 지점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힘든데 상대가 너 이런 거 힘들겠다 해서 그 지점이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본인도? 이게 잘 안 돼 지금. 예전에 깨졌던 관계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갔는데 그냥 말없이 사라지고 이런 자체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런 너가 어떻게 그렇게 모르겠다고? 평상시에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네가 더 잘해야지.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 했는지는 너무 그냥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케이님이 하는 말이 좀 요구적으로 느껴져서 힘든 것 같아요. 요구적인 말은 전혀 아니었고 지금도 감으로? 이럴 때 그냥 아 제가 힘들구나 연습해 빨리. 알았어. 속상하네요. 괜찮아 루카님? 마무리 해도 돼? 네. 저부터 할게요. 저는 루카님이 아까 간신히 버티고 있다는 말이 그렇게 생각하면 다 이해가 돼. 근데 간신히 이 정도 올라왔을 때 본인 일상을 유지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되게 좀 속상하고 아무튼 오늘 이제 밤님이나 케이님이나 나나님이 얘기했던 게 본인 좋아하는 마음에 걱정돼서 했던 거니까. 근데 본인이 너무 힘들었잖아. 본인 너무 힘든 상태니까 그냥 다른 건 다 있고 나 걱정해서 사람들이 이랬거나 이 마음만 갖고 갔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리고 이상하겠지만 조금 간신히 견딜만 해서 본인은 괜찮아졌다고 느낄 그때 집단에서 요즘 힘들어요 라고 좀 얘기하는 걸 연습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할 때 나 힘드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선 긋는 것도 달라고 해요. 아니 콧물나. 본인 알고 우리 괜히 부르는 아유씨. 그래서 아무튼 좀 많이 걱정되고 또 나라님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고 루카님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 거 옆에서 오면서 되게 좀 심했어. 저는 얼마나 루카님 좋아하는 줄 아는데 아무튼 얘기 둘이 마무리 이렇게 어느 정도 마음 표현해서 다행이고 여기까지 할게요. 루카님이 케이님 말 듣고 옛날 관계가 생각났다고 그래서 저도 표현하는 게 좀 조심스럽거든요. 우리는 뭔가 카톡도 했었잖아요.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리고 루카님의 블로그만 봤을 때 저는 약간 루카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처럼 글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간신히 버틸만 하다는 거를 루카님은 힘들지 않다고 표현을 하는구나. 그걸 오늘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런 마음이었으면 사람들 말 그렇게 들릴 수 있었다는 거 되게 이해가거든요. 우리 힘들 때는 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고민이 돼요. 저는 루카님이 힘들 때 알고 싶어요. 아, 지금 되게 힘들구나. 왜냐하면 저는 좋아하는 사람한테 되게 하소연도 많이 하고 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약간 오늘 이런 생각도 들고 저 루카님은 그런 상태인데 내 얘기를 들었어?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루카님이 힘든 거 되게 알고 싶은데 그러면 뭐 질문하는 것도 되게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너 지금 상태가 어떠니? 힘드니? 어느 정도 힘드니? 견딜만 하니? 약간 이런 질문도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마음을 그냥 그런 고민이 좀 들었고 제가 말하는 거 비난으로 들린다는 거 이해가거든요. 그런 피드백을 잘 들어봤고 아까 슈필님도 그렇게 들린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래 그렇게 들렸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되게 속상해요. 근데 우리 사이에 내가 루카를 비난하는 이유가 뭐가 있지? 저는 루카님이 그 누구랑 싸웠거나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사람들을 다 비난하고 싶지 루카님을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지금까지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마음들이 좀 아까는 되게 그동안 우리가 같이 관계를 맺었던 그런 마음들이 루카님이 그것도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서 해소하고 싶다 그런 말한 거예요. 네,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소영이 할 얘기 없잖아. 나 마무리. 없으면 없다 그래. 뭐 생각하는 게. 없지 않아서 빨리. 난 뭐 블로그를 안 봐가지고 몰랐는데 일단 그냥 느낀 점만 얘기하면 아까 그냥 세 분이서 막 뭐라 했을 때 그때 되게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좀 후회가 되는 게 뭐냐면 좀 저도 사실 나연이 말이 되게 공격적으로 들리고 신경질적으로 들려서 뭔가 거기 같이 좀 말하면 못했다라는 게 좀 약간 좀 미안한 마음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좀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미실님이 오늘 한마디도 안 해서 좀 무슨 마음이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좋은 마음도 있는데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있으면 중간에 얘기를 마무리 짓게 한 툭 하지 말고. 아 자꾸 왜 새벽에만 들면 뭐라 그래 맨날 그랬어?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듣고 싶어요. 마무리 때 이상합니다. 저는 속상한데 제가 속상한 마음을 얘기하면 루카님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런 말들이 좀 싫었어요. 느닷이 이미 버리라고 하거나 자꾸 쿨이 그냥 말하지 말라고 하는 말들이 싫었어요. 조카님 생각해서 하는 말인 건 알아요. 저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참고 있는 게 좀 힘들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걸 왜 한 채로 헤어지는 것도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고 밤도 지금 울고 있어서 걱정되고 나나가 진짜 편님 좋아하는 거 많이 느껴져서 아까 되게 마음 아팠어. 이상입니다. 저 할게요. 저는 좀 K님 마음이 공감이 되고요. K님한테 그런 얘기 하고 싶어. 내가 그래서 아까 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같이 연습하자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물론 뭐 루카님 편을 들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K님의 그 뭐랄까 좀 마음이 잘 전달되지 못한 마음이 사실 공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걸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루카님이랑요? 그래서 K님의 마무리가 공감이 되고 네, 그냥 마음이 오해받고 뭐 전달이 안 되고 그럴 수 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그렇고 항상 모든 마음이 다 전달될 수도 없고. 근데 그냥 같이 있는 걸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K님이 그래도 이렇게 또 같이 있을 수 있구나, 이거를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본인만 그렇게 견디고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그리고 루카님한테는 뭐 여러 번 느끼는 거지만 오늘도 이렇게 루카님이 되게 힘들 때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엄청난 긴장이 느껴지거든요. 루카님이 엄청 긴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잘 티는 안 나지만 엄청 긴장하고 있고, 그리고 엄청 긴장하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되게 힘들면서도 해야 한다는 생각도 되게 강하게 있고, 그리고 좋은 마음도 거기에 같이 좀 있어서 되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단 나오는 것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되게 좀 힘들지만 해야 할 것 같은 마음도 있고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은 좀 자리를 지키고 싶은 저는 그런 마음일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게 너무 힘들 것 같고
씁쓸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해주고 싶은 말은 지금은 그렇게 긴장하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나는 뭐 직장 옮겨봐라 이렇게 사람들이 좀 얘기하는 것도 그런 마음일 거라 생각해요. 되게 힘들고 긴장되겠지만 지금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해주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지금 그렇게까지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 도망갈 것도 있고 본인 아니어도 옆에서 대신해 줄 사람도 있고 충분히 그런 관계 속에 있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여신님이 아드님 얘기하시면서 그래도 마음이 좀 노여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마음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어찌 보면 되게 그 생각 바꾸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여신님 얘기 들으시고 마음 이렇게 노여하시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많이 놓였어요. 아드님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이사님. 저는 피디님 걱정도 마음이 다 거절당한 것 같아서 전달하는데 지금도 범설이는 이제 우울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서 걱정이 공감합니다. 그렇고 그리고 북한님이 아까 이렇게 간신히 버틴다는 그 마음이 이제 처음에 이제 표현할 때 너무 괜찮은 것처럼 저도 그렇게 보여가지고 그건 좀 마음이 아파요.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그렇게 버티고 살고 있구나. 평소에는 다른 분들한테 마음을 많이 써줄 때도 있어요. 본인은 어느 정도 힘든 걸 감추고 그렇게 하나 하는 그런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네, 이상. 저는 녹화가 일단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하는 게 걱정되고 그러는데 나 루카를 잘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톤을 맞춰서 얘기했는지 나한테는 모르고 그 마음도 잘 전달하기가 어려워. 그것도 속상하고 제 얘기가 죄송한데 저는 솔직히 말도 많이 하려고 그러고 또 아니 공감이 아니라 또 관심 갖고 마음을 듣고 또 그걸 하려고 하는데 오늘 진짜 그게 너무 안 돼가지고 좀 뛰쳐나가고 싶어졌어요. 약간 내가 진짜 사이코패스구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왜 나는 이 아무것도 어느 누구에게도 공감이 안 되지 마음이 안 가지 왜 이렇게 냉혈적이지 사람이 그러면서 내가 이 집단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여기 있어봤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거기에 꽂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속이 상했었고 사실 루카님 보면서 처음에 많이 마음이 갔는데 이 얘기 정말 쪽팔려서 하기 싫은데
저는 어떤 다른 부분에 포인트에 꽂혔기 때문에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난 그게 너무 힘이 들었었고, 마지막에 K님 얘기에는 좀 마음이 공감이 좀 되는 부분이 있었었고, 밤님 보면서 밤님 왜 저렇게 울까? 그 마음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루카님 얘기하면서 아, 저래서 울고 있었구나. 그래서 보니까 그냥 좀 안심도 되고, 저같이 말을 안 하던 새벽님과 여신님은 어떤 마음일까? 난 그런 마음들이 궁금했어요. 쪽팔림 지점이 어디에 꽂힌 지점인 거예요? 네. 누더신님이 루카님한테 마음을 많이 쓰고 있구나. 거기에 꽂혀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심지어 루카님이 미웠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나가고 싶었어요. 정말 여기 있기 싫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데가 너무 싫거든요, 진짜. 휴지 좀 줘.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은데 진짜 징그러워 죽겠는데. 우린 안 징그러워, 그치? 우리는 안 징그러워. 우리 안 징그러워. 징그럽겠다. 데려가. 괜찮대잖아, 다들. 내가 안 괜찮아요. 많이 그랬어, 지금. 안 괜찮아서. 다 했어요? 네. 저는 미셸님 얘기 듣고, 근데 저는 미셸님이 이해가 가거든요. 저랑 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고, 이 나머지 사람들도 여태까지의 서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게 된 거지. 관계 없는 사람이 들으면 몰입이 정말 안 될 만한 일이라서 그게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만약 반대 입장이면 그랬을 거고. 그리고 나무님이 저한테 마음 쓰는 것 때문에 그랬다는 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 내가 여기에서 제일 유일하게 제일 좋아하고 신경 쓰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다는 게 저도 짜증났을 것 같아요. 약 올리지 말아요. 뭐라고요? 약 올리지 말고. 약 올리지 말라고요? 약 올리는 거 아니에요. 씨발. 이거 여기서 꺼져요. 유실님, 나 좀 봐요. 나 좀 봐. 나 좀 봐봐. 잘 마무리하고 가서 개인에서 얘기해요. 알겠죠? 나랑 관계 유지하고 싶으면 좀만 참아. 씨발, 이것도 녹음돼. 안 돼. 그냥 한마디만 더 하면 미셸님이랑 아직 멀구나, 좀 서운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해는 가지만. 그리고 K님이 저한테 계속 마음을 주는데 저는 불편하거든요. 너무 불편한데 울기까지 하니까 더 불편하고 되게 그런 거보다 해. 내가 챙길게. 나를 차라리 모르겠으면 좋겠어. 왜 그래. 그냥 나도 쟤도 좀. 루카님 얘기 듣고 싶어. 너무 힘들어요. 좀 고민이 되거든요. 이렇게 힘든데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걸 그만둬야 되나?
그냥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 나누고 마음 나누는 것도 내가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지. 왜 이렇게까지 나와서 갈등을 만드는 거지?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음을 받아서 걱정되는 마음 받아서 든든하기도 한데 그냥 내가 그런 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같아요. 아, 얘 또 진짜 마무리 얘 또 초치는 소리를 해. 그럼 되게 난 걱정 안 해. 잘 살 거라 생각해. 회의감이 많이 들어요. 일하면서 어차피 죽을 건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나 나누고 있는 관계들이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되게 좋은 느낌을 주면서도 좀 허무해요. 다르게 생각해봐. 아, 어차피 죽네? 멋지게 살다 죽자. 어차피 다 죽는구나. 멋지게 살다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 기왕 죽는 거 한번 끝까지 해보고 죽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꼭 그렇게 험한 것만은 아니야. 근데 자꾸 그게 힘들어요. 이 말이 맞는 것도 알거든요. 아니 나나님한테 한마디 좀 해줘. 힘들면 안 돼. 걱정이 많이 됐어요. 네. 우리 관계가. 우리 관계가 왜? 내가 깨뜨릴 것 같은. 릴렉스. 제발 릴렉스해. 아무 일도 없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성격 센 애들끼리 오늘 좀 오해가 있었던 거야. 근데 좀 놀라워요. 루카님, 저는 이제 세게 갈등을 했는데 그 이면에 루카님이 이런 마음도 있나 해서 깨트릴 것 같은?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아무 일도 없어. 걱정하지 마. 알겠습니다.